요즘 S&P 500 좋다는 얘기 듣고 그냥 아무 계좌에서나 덜컥 매수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S&P 500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 나는 나스닥 모으는데, 국내 ETF 투자하는데, 이런 분들도 어떤 계좌부터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알려드릴 테니까 ETF 투자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S&P 500을 투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급등주 쫓아가다가 몇 년간 손해만 보고 결국 장기적으로 지수 투자가 정답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혹은 안정적으로 돈을 불리고 싶어서 결혼자금 마련하려고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어플에서 뜨는 수익률은 똑같은데 나중에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서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자주 가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이 주식 계좌에 떠있는 금액만 보고 주식을 판매한 돈을 그냥 다 써버리셨거든요. 근데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 때 세금 내실 돈이 없으셔서 자동차라도 팔아야 되나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해외 직투계좌 ISA 연금저축펀드 중에서 나는 어떤 걸로 S&P 500을 투자해야 가장 이득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S&P 500 도대체 어떤 계좌부터 담아야 제일 이득인지 상황별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S&P 500 ETF를 투자하신다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국내 주식 계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덱스 S&P 500 ETF나 타이거 S&P 500 ETF처럼 국내 시장에 상장된 S&P 500 ETF들 있잖아요. 이런 ETF들은 그냥 일반 국내 주식 계좌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 계좌에서 해외 지수 추종 ETF를 구매하는 경우 배당 소득세 15.4%가 발생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배당 투자를 할 게 아니니까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국내 주식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이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에 잡히게 되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상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고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내가 받는 모든 금융소득,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 배당금, 국내 주식 계좌에 투자된 S&P 500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6.6에서 49.5%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내 주식 계좌에서 S&P 500 ETF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S&P 500 ETF는 어떤 계좌에 매수해야 될까요? 그거를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해외 직접 투자 계좌입니다. 보통 직투 계좌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이 직투 계좌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나 개별 주식을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같은 미국 주식 매수가 가능한 계좌가 이 직투 계좌입니다. 이 직투 계좌에서 S&P 500 ETF를 투자하셔서 이득이 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판매하고 나서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20%, 지방세 2% 해서 총 22%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은행 예금이자처럼 원천 징수가 되는 게 아니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아까 국내 계좌는 15.4% 나왔는데 직투 계좌에서는 22%가 나오니까 국내 계좌가 이득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직투 계좌의 양도소득세 22%는 국내 계좌처럼 금융소득이나 건보료 책정에 들어가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매년 250만 원만큼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S&P 500 ETF를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번 연도에 25%의 이익이 났다고 하면 세금이 0원이에요. 그래서 이 직투 계좌를 활용 시에는 매년 250만 원만큼의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까 매년 내가 이득 본 금액에서 250만 원만큼의 ETF는 판매를 하셨다가 똑같은 금액에 다시 구매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샀다가 팔면 매도 매수 수수료가 또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수수료 해봤자 아무리 비싼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셔도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샀다가 팔면 우린 매년 55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50만 원 한도에서 22%의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클릭 2번만 하면 55만 원이나 벌 수 있는 거고 그 55만 원은 또 복리로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샀다가 팔면 실제로는 55만 원을 번 건데 계좌에 떠있는 수익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 중에서 계좌의 수익률이 빨간색으로 플러스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게 보기도 좋고 주변 지인들한테 나 수익 이 정도 났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과세 한도를 알려드려도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내가 그 자랑 한번 하는데 내 돈 55만 원이 나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S&P 500 ETF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수익률은 항상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화면에 표기되는 이 가짜 수익률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직투 계좌에서 S&P 500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SPDR S&P 500 ETF,
티커명 스파이라고 하는 ETF를 매수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스파이보다는 SPDR 포트폴리오 S&P 500 ETF, 티커명 스파이 M이라는 ETF를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파이의 경우 운용 수수료가 스파이 M에 비해서 4배도 넘게 비쌉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총수익률도 스파이는 14.86%, 스파이 M은 14.98%로 운용 수수료가 4배 넘게 낮은 스파이 M의 수익률이 당연히 더 높아요. 이게 지금 당장에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이 차이가 매년 복리로 벌어지게 되었을 때는 꽤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직투 계좌에서 S&P 500 ETF를 투자하실 때는 스파이 말고 스파이 M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S&P 500 투자를 위해서 직투 계좌에서 스파이 M 모아 가시다가 이제 슬슬 수익이 매년 250만 원 한도를 넘어가서 양도소득세 22% 내는 게 걱정되기 시작한다. 이제 슬슬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내는 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두 번째 계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ISA 계좌예요.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가입하시면 1년마다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씩 늘어나서 5년 차에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3년 동안 해지를 못하는 건 아니고 3년 안에 해지를 하시면 ISA의 혜택을 하나도 못 보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국내 주식 계좌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3년은 꼭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 직투 계좌를 이미 만들어서 활용을 이미 하면서 수익이 충분히 날 때부터 이 ISA 계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하시면 ISA 계좌를 3년도 유지 못하고 깨는 일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ISA 계좌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스파이 M을 담을 수는 없고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를 담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를 구매했을 경우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건보료도 올라갔는데 ISA 계좌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9.9%가 분리과세로 계좌를 해지 시에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도 덜 내지만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까지 재투자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투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스파이의 운용 수수료는 0.0945%, 스파이 M은 0.02%였는데 국내 상장된 S&P 500 ETF인 삼성증권의 코덱스 S&P 500은 총 보수가 0.0062%, 미래에셋의 타이거 S&P 500은 0.0068%로 총 보수가 해외 ETF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광고를 할 때는 마치 총 보수만 내면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알려주지 않고 증권창에서 봐도 총 보수만 나오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실부담 비용률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혹은 ETF 체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타이거는 0.0068%가 아닌 0.1096%, 코덱스는 0.0062%가 아닌 0.1085%입니다. 수수료가 증권사에서 광고하는 것만큼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스파이 M보다도 절반 수준의 수수료니까 확실히 국내 ETF들이 저렴하긴 하죠. 참고로 ISA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입하시면 1년마다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씩 늘어나서 5년 차에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첫 번째 계좌인 직투 계좌만 활용하고 있다고 하셔도 이 ISA는 개설을 안 하셨다면 오늘 개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채널에 ISA를 포함한 절세 계좌 3종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ISA 계좌를 꼭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자,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ISA 계좌를 운영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시기 위해서는 의무 납입 기간인 3년 차에 ISA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위해서 세 번째 계좌로 넘어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계좌, 아주 기가 막힌 계좌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앞에 두 단계를 건너뛰고 이 세 번째 계좌부터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로 연금저축 펀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 앞에 두 단계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비과세 한도를 활용했잖아요.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하면 오히려 돈을 줍니다. 매년 600만 원 한도까지는 79.2만 원에서 99만 원을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할 때 환급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계좌인
ISA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시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도 ISA와 마찬가지로 국내 상장된 S&P 500 ETF인 삼성증권의 코덱스 S&P 500이나 미래에셋의 타이거 S&P 500 ETF를 매수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국내 상장된 S&P 500이랑 해외 S&P 500 ETF 투자하실 때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일까에 대한 영상을 제가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좋은 연금저축 계좌를 제가 왜 50세 이상인 분들만 먼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연금저축 계좌에 펀드를 모으셔서 나중에 연금 개시를 하시려면 만 55세 이후 그리고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이 연금저축 계좌는 매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로 3.3에서 5.5%만 내시면 되는데, 1,500만원 한도를 넘어버리면 분리과세로 16.5% 혹은 종합과세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장기간 수령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당장에 집, 차, 결혼자금 등 쓸 돈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여유가 되어서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힘드실 거기 때문에 앞에 2단계부터 먼저 채우신 뒤에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 50세가 넘으셨다면 5년차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연금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계좌인 연금저축 펀드 계좌부터 채우시고, 오늘 설명드린 역순으로 ISA 그 다음 직투 계좌, 이렇게 나머지 계좌를 채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RP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 두 번째 계좌인 ISA 계좌 설명하면서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절세 계좌 3종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ISA 연금저축펀드 IR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꼼꼼하게 드릴 테니까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시청을 하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